이번에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살펴볼게요. C 언어에서 조건문은 조건 표현식이 참일 때 구문을 수행하는 if 조건문과 조건 표현식이 참일 때 수행하는 구문과 거짓일 때 수행하는 구문을 표현하는 if else 조건문이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게 C값이 수나 포인터가 와야 합니다. 논리 연산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0은 거짓이고 0 위의 것은 참입니다. 만약 조건 표현식이 참일 때나 거짓일 때 수행해야 할 구문이 하나가 아닐 때는 블럭을 지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else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if 조건문을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홀수일 때 화면에 에코하는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int num printf 정수를 입력하세요. scanf %d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를 입력받은 거예요. 그리고 입력한 수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있다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다라는 건 홀수죠. 그럴 경우에 입력한 수 %d는 홀수입니다. 실행해 볼게요. 먼저 홀수인 3을 입력할게요. 보시면 홀수라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짝수를 입력해 볼게요. 보시면 짝수일 때는 아무 구문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표현식이 참일 때 수행을 하는 if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if else 구문을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최종 사용자가 입력한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만약에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참이라는 건 나머지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입력한 수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0이라면 3의 배수죠. 실행해 볼게요. 먼저 3의 배수를 입력해 볼게요. 보시면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번엔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식이 값에 따라 수행할 코드의 위치를 선택하는 선택문을 살펴볼게요. 선택문의 선택 표현식에는 C값이 수나 포인터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D에는 정수 형식의 상수만 올 수 있고 문자열은 올 수가 없어요. 각각의 케이스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케이스문에 나열되지 않은 상수일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디폴트 문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디폴트 문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문에는 브레이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면 스위치 구문 전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조건문을 사용해서 수행할 구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 스위치 문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성적을 입력받아 학점을 출력하는 예제를 통해서 조건문과 스위치 문을 비교해 볼게요. int score -1 점수는 0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1로 초기화해 놓을게요. 레벨 성적을 등급을 매기기 위한 변수입니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scanf %d 스코어를 입력받겠죠. f 플러스 스탠다드인. 만약에 입력받은 숫자가 0보다 작거나 혹은 스코어가 100보다 크다라면 최종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거죠.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리턴 0. 그렇지 않을 때 레벨 스코어를 10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레벨이 10이거나 혹은 레벨이 9게 되면 A죠. 그렇지 않을 때 레벨이 만약에 8이게 되면 B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레벨이 7이게 되면 C예요. 그렇지 않고 레벨이 6이면 D죠. 그렇지 않게 되면 F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한 걸 스위치문으로 바꿔볼게요. 스위치 레벨이 케이스 10이거나 혹은 케이스 9게 되면 printf A 브레이크, 케이스 8일 때는 B 브레이크, 케이스 7일 땐 C 브레이크. 이게 빠졌죠. 케이스 6일 때 printf B 브레이크. 케이스 그 외에 디폴트 printf F 이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D. 이처럼 여러 조건에 따라 수행할 구문을 선택해야 될 땐 if, else를 여러 개 작성하는 것보다 스위치문 하나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가독하기가 편해집니다. C&A에서는 조건 표현식이 참일 동안 구문을 반복 수행하는 세 가지 반복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hile 반복문, do while 반복문, for문을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while문은 조건 표현식이 참일 동안 반복 수행하는 구문을 작성을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조건 표현식이 시작할 때부터 거짓이게 되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while문을 이용하여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int sum 합계를 위한 변수를 선언하고요. 반복문을 수행하기 위한 lookCount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1부터 시작할 거니까 lookCount 변수를 1로 초기화하면 되겠죠. while lookCount 변수가 만약에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sum에 lookCount를 더해주고요. lookCount는 다음 수로 증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문 끝에 나와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은 %d입니다. sum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동작하죠? 이번에는 do while 문을 살펴봅시다. do while 문도 조건 표현식이 참일 때 반복 수행할 구문을 표현하는 건
while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복 수행 구문을 조건 표현식보다 앞쪽에 작성하죠. 따라서 최소한 한 번은 반복 수행 구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최종 사용자로부터 반복해서 정수를 입력받고 음수를 입력하면 반복 작업을 마치고 합계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최종 사용자에게 정수를 입력받는 부분은 최소한 한 번은 수행해야 하겠죠. 이럴 때 while문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do while문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코드가 간단해집니다. 한번 작성해 볼게요. int sum int num do while 음수를 입력하면 반복 작업을 마치기로 했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복하여라. printf 정수를 입력하세요. 음수를 입력하면 종료한다는 사실을 최종 사용자한테 통보해 줘야 되겠죠. scanf %d 에서 수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이제까지 입력한 수의 합계가 얼마인지 출력해 주기로 해요.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최소한 한 번은 지금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를 입력받는 걸 수행하고 있죠. 3을 입력하고 5를 입력하고 8을 입력하고 -1을 입력해 볼게요. 보면은 마이너스를 입력하니까 반복문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 한 번은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반복 구문이 있다라면 while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do while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반복문 중에 for문을 살펴볼게요. for문은 다른 반복문과 다르게 초기에 한번 수행하는 초기 수행문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 표현문이 있고 반복해서 작업할 때 조건 변화를 주기 위한 조건 변화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수행할 구문도 있고요. 대부분의 반복해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수행하기 전에 초기화 작업이나 조건 표현 결과가 바뀔 수 있게 조건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문에서는 초기 수행문과 조건 변화 구문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자의 실수로 생략하게 되는, 즉 버그를 만드는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어요. for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초기 수행문을 수행을 한번 하고 조건 표현문이 참이게 되면 반복 수행 구문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건 변화 구문을 수행하고 조건 표현문을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해서 참이면 반복 수행 구문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 변화 구문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 표현문이 거짓이게 되면 for문을 빠져나가겠죠. 즉 조건 변화 구문을 수행하고 반복 수행 구문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반복 수행 구문을 수행한 후에 조건 변화 구문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법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for문에서 이 조건 표현문을 아예 작성을 안 하는 걸 우리는 null 구문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for문에서 이 조건 표현문을 표현하지 않으면 참으로 판별을 합니다. 하지만 코드 분석이 어렵겠죠.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이번엔 for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sum int lookCount 변수가 필요했었죠. for문 lcount를 1로 초기화하고 lcount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lcount를 점진적으로 증가해 가면서 sum의 lcount의
합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1부터 100까지 합은 %d입니다. 실행해 볼게요. 역시 잘 동작하죠. while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for문으로 작성하는 게 좀 더 작성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제어문의 문법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문법만 익힌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프로그래밍 경험을 쌓을 수 있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별도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등의 학습으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크로 구문을 살펴볼게요. C 언어는 매크로 구문을 전개한 후에 컴파일러가 코드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구문을 전개하는 작업이 컴파일 하기 전에 수행해서 전 처리기에 의해 매크로 구문을 전개한다고 말합니다. 매크로 구문은 헤더 파일의 내용을 소스 코드에 포함시키는 include 구문과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는 define 문, 이 외에도 if define, if not define, 샵샵 등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헤더 파일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include 구문과 매크로 상수 정의문만 다루기로 할게요. 먼저 헤더 파일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구문은 포함할 파일 이름을 환경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꺽쇠 안에 파일 이름을 명시하면 됩니다. 스튜디오 헤더 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환경 변수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꺽쇠 안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 변수에 설정되지 않은 파일을 포함시킬 땐 상대 경로 혹은 절대 경로를 포함해서 이중 문자열 안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이 부분은 현재 프로젝트 위치에서부터 상대 경로 혹은 절대 경로를 명시를 하면 됩니다. 개발자가 만든 헤더 파일은 이중 콤마 안에 명시하면 되겠죠. 이러한 포함문이 필요한 이유는 C 컴파일러가 소스 파일 단위로 컴파일하고 컴파일할 때 소스 코드의 내용을 차례대로 번역해서 다른 소스 파일에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문에 함수 이름이 어디에 정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다른 언어의 컴파일러, 자바나 C# 등이 있겠죠. 이와 같은 컴파일러들은 향상된 컴파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C샵에서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구분하지 않고도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개발자 편의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C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헤더 파일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소스 파일 A.C를 추가하고 또 소스 파일을 B.C를 추가를 할게요. 소스 파일을 B.C를 추가하겠습니다. B.C에는 두 수를 더하는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두 수의 차를 반환하는 함수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A.C에서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차도 출력해보고 두 수의 합도 출력해볼게요. printf 두 수를 입력하세요. scanf %d %d A B에 F+C
result add 함수를 호출하여 해보고요. printf 두 수의 합은 %d입니다. result 그리고 두 수의 차도 b.c에서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두 수의 차죠. 두 수의 차는 빌드 해 볼게요. 빌드 보시면 오류에 서브와 add라는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C 언어는 소스 파일 단위로 컴파일 한다고 했죠. 즉 A.c를 컴파일 할 때는 add와 서브라는 게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 B.C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걸 사용을 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헤더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할게요. 새 항목 헤더 b.헤더 리턴 타입이 int인 add 함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서브라는 함수도 있다 라는 걸 선언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b.헤더의 b.c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A.c에선 b.헤더를 include 하는 거예요. 다시 빌드 해 볼게요. 경고는 사라졌죠. 스캔F를 사용했을 때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경고만 뜨고 있습니다. 실행해 봅시다. 3과 8을 입력해 볼게요. 보면은 합과 차가 잘 출력되고 있죠. 이번에는 define을 이용하여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는 걸 살펴볼게요. 이미 앞에서 define을 이용하여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는 걸 살펴보았죠.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면 코드에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약속된 표현식으로 전개해 줍니다. 간략한 예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define macro add 라는 매크로 함수를 만약에 정의를 하는데 x 플러스 y라고도 한번 정의를 해보고 define macro add to xy는 가로에서 x 플러스 y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int result는 먼저 매크로 ad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printf 매크로 add 3, 4 그리고 그 결과에 5를 곱한 결과는 %d이다. result 그리고 매크로 함수 add to 정의한 거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도 한번 더 해봐요.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컴파일러에서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는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result 3 더하기 4 곱하기 5로 정리해 줍니다. x 더하기 y라고 되어 있죠? 3 더하기 4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result는 가로 3 더하기 4 이와 같이 바꾸겠죠? 여기 보면 갈로까지 있으니까 사용을 할 때 분명히 3하고 4를 더한 결과에 5를 곱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결과가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매크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가로를 포함해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서는 3 더하기 4 한 7 곱하기 5가 되지 않고 4 곱하기 5 한 결과에 3을 더한 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3 더하기 4를 한 7에 5를 곱한 35가 나오고 있죠. 이 책에서는 배열과 포인터, 함수 만들기 등등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어문과 반복문 그리고 선택문을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경험을 기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다음 강의인 배열과 포인터에서 만나요.